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달리기를 하기 위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제33회 파리 올림픽 대회가 개막을 하는 날입니다. 자, 제가 이곳 한강공원 잠실 나들목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약 7.5km 지점 동호대교 근처까지 가서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실 나들목에서 동호대교까지 왕복 15km 정도를 현재 기온 29도 정도 되는데요. 달리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 간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잠실 나들목입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힘차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동쪽 약 1km 지점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남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한강공원에 푸르른 녹지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 약 10km 정도 전방에 서울 남산타워 해발 262m의 남산 위에 남산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전방 약 한 3km 지점에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는 2층 다리 청담대교가 있고요. 그 너머로 영동대교가 있고 그 너머로 성수대교, 그 너머로 동호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힘차게 출발해서 서쪽으로 약 7.5km 정도 지점에 있는 동호대교까지 왕복을 하면 총 15km 영상 29도 정도의 날씨에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화이팅! 자, 햇볕 가리개 용도로 뒤에 목도 가릴 수 있는 이 긴 천이 모자의 뒷부분에 달려있는 이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외선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챙이 있는 모자이고요. 뒤에 목덜미도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자를 착용을 했습니다.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출발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아침 8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자, 드디어 제33회 파리 올림픽 대회가 오늘 개막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곳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곳에 7월 19일 금요일 밤에 온 적은 있는데요. 그날 달리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야경 촬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일주일 전인 7월 19일 금요일 밤에 잠실 대교 남단에서 잠실 수중보에 요란한 물소리를 촬영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왔었는데요. 그때 달리기는 하지 않았었고, 자, 한강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기는 참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 방향 잠실 한강공원의 녹지대 풍경입니다. 자, 제가 잠실 나들목을 힘차게 출발해서 서쪽 방향 동호대교 지하철 3호선이 통과하는 동호대교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 한강 페스티벌이 열린다라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자, 파리 올림픽 개최 기간하고 동일하게 오늘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 동안 파리 올림픽 대회 기간인데요. 그 기간과 동일하게 한강 페스티벌이 개최된다라는 현수막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 방향 잠실 한강 수영장인데요. 최근에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훨씬 더 쾌적해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는 잠실 집에서 이곳 잠실 나들목까지 자전거로 한 15분 정도 쉽게 접근했는데요. 요즘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걷기 운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걸어서가 아니라 달려왔습니다. 잠실 집에서 잠실 나들목까지 달려서 한 18분 동안 이동을 했는데요. 지나가는 행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수시로 돌리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실 집에서 8시 반에 출발해서 8시 10분에 출발해서 달려서 잠실 나들목까지 한 18분 동안 이동했고요. 자, 그래서 잠실 나들목에서 힘차게 15km 달리기를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잠실 선착장입니다.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잠실 선착장입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선착장 너머로 한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 자, 그 다음에 한강공원이 힘차게 뻗어 있습니다. 제가 달려온 동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입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가 개막이 되는데요. 프랑스 파리가 대한민국 서울보다 8시간 정도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는 이제 올림픽 개막일인 7월 26일 금요일 이제 막 새벽일 것 같습니다. 새벽 한 1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프랑스 파리는 오늘 100년 만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하계올림픽입니다. 1900년 제2회 하계올림픽 프랑스 파리, 1924년 제8회 하계올림픽 프랑스 파리, 이번에 그로부터 100년 만인 2024년 제33회 하계올림픽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는 100년 만에 개최하는 하계올림픽을 파리를 기준으로 100년 만에 개최하는 하계올림픽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대올림픽 128년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주 경기장이 아닌 경기장 밖에서 개막식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센강에서 유람선 100여 척에 나눠 타고 206개국에서 참가하는 1500명의 선수들이 유람선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자, 제가 14년 전 2010년 10월 중순에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멕시코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자, 제가 14년 전에 프랑스 생강에서 유람선 투어를 했었는데요. 자, 그때 제가 14년 전에 생강 유람선을 탔을 때가 떠오릅니다. 자, 오늘 올림픽 128년 역사상 최초로 개회식을 올림픽 주경기장 안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생강의 오스테를리츠 다리에서 유람선이 출발해서 6km 정도 이동해서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 근처 카데로 광장까지 유람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6km 정도. 그 다음에 에펠탑 앞 카데로 광장에서 제33회 파리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힘차게 계속 가겠습니다. 이 모자를 처음으로 사용해 봤는데요.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올림픽 참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제14회 하계 올림픽이었던 1948년 영국 런던 올림픽 때부터 참가했었고요. 지금까지 그 뒤로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과 1980년 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은 불참을 했습니다만 그 두 대회를 제외하고는 1948년 런던 올림픽 이후 모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가장 좋은 때가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 때 홈그라운드의 이점, 그걸 호스트 효과라고 하죠. 개최하는 나라 호스트 효과, 홈그라운드 이점 어드밴테이지를 살려서 우리나라의 근대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고의 성적인 종합 4위를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 근처입니다. 자, 북서쪽 방향에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는 청담대교고요. 그 너머로 저 멀리 약 한 25km 지점에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의 능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8 서울올림픽 대회보다 4년 앞섰던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에서는 종합 10위를 했고, 종합 10위, 88 서울올림픽 때는 종합 4위. 그 뒤로도 성적이 굉장히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좋았는데요. 그러다가 성적이 떨어졌던 시기가 2000년 호주 시드니입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대회 때 종합 12위입니다. 종합 12위. 그러다가 다시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때 종합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홈그라운드 이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때는 종합 5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는 종합 8위, 그 다음에 2021년 일본 도쿄 올림픽 때는 종합 1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상 성적이 종합 15위를 목표로 한답니다. 금메달 5개, 종합 15위를 목표로 한다는데요. 현재 금메달 예상 종목이 당연히 세계 최강 양궁입니다. 양궁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자 배드민턴, 그 다음에 펜싱, 그 다음에 태권도, 그 다음에 역도, 뭐 이런 종목에서 금메달 5개로 종합 15위를 목표로 오늘 개막되는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에 대한민국이 참가합니다. 자, 프랑스는 개최국으로 종합 5위가 목표라고 합니다. 뭐 부동의 랭킹 1위는 세계 최강국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4년 연속 종합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강에 물이 많이 찼습니다. 한강에.
프랑스 파리는 이번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근대올림픽 128년 역사상 한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하게 되는 두 번째 국가입니다. 1900년 파리, 1924년 파리, 2024년 파리, 이렇게 프랑스 파리는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두 번째 국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최초 도시는 어딜까요? 최초 도시. 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런던입니다. 1908년 영국 런던, 1948년 영국 런던, 2012년 영국 런던. 이처럼 영국 런던이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최초의 도시입니다. 기온이 29도, 30도에 육박하다 보니까 굉장히 후텁지근합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하죠. 자, 이곳은 잠실 종합운동장 근처인데요. 한강과 탄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탄천이 한강과 만납니다. 탄천은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뻗어 있는데요.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그 근방으로 뻗어 있고 중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통과합니다. 자, 이 탄천이 한강과 만난 지점입니다. 이 탄천이 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를 경계하는 하천입니다. 탄천의 동쪽이 송파구, 탄천의 서쪽이 강남구입니다. 자, 탄천 하류, 이곳에서 탄천이 한강과 만나는데요. 바로 잠실 종합운동장 근처입니다. 자,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파리는 이번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하는 두 번째 도시가 됐는데요. 1900년에 최초로 개최할 때는 제2회 하계올림픽이었던 파리올림픽을 프랑스 파리가 개최할 때는 종합 1위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그런데 이번에는 종합 5위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 파리. 프랑스 하면 생각나시죠? 제가 14년 전 유럽 3개국, 즉 2010년 10월 중순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유럽 3개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탈리아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순으로 여행을 했고요. 이탈리아에서 4박을 했습니다. 4박. 로마에서 2박, 베네치아에서 1박, 밀라노에서 1박 이상 이탈리아에서 4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계에 있는 알프스의 산맥을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약 11.5km 길이의 터널.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 11.5km 정도의 터널이 육상 터널로는 세계 최장 길이였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와 프랑스 남동부를 이어주는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그 육상 터널 길이 11.5km 길이가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 2010년 10월, 지금부터 14년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육상 터널이었습니다. 그걸 통과하니까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의 샤모니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년 전 프랑스에서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했는데요. 지금부터 100년 전 1924년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는 제8회 하계올림픽, 샤모니에서는 제1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한 국가에서 같은 연도에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경우는 그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지하철 7호선 청담역입니다. 청담역이 아니라, 자, 지하철 7호선이 힘차게 통과하고 있는 청담대교입니다. 자, 청담대교에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역광이긴 한데, 자, 제가 달려왔던 동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이거 청담대교 남단인데요. 계속 잘 촬영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정말 화창한 날씨입니다. 약간 구름이 끼어 있긴 한데 햇볕이 강렬한, 자외선이 강렬한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4도로 예보되어 있고요. 현재는 3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7월 26일까지 무려 22년 4개월 26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는데요. 추울 때는 혹한기 추울 때는 영하 18.5도에 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 2020년경에 가장 추울 때 영하 18.6도에 10km 정도를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더울 때는 혹서기죠. 혹서기 가장 더울 때는 영상 35도 정도에 달린 적도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보되어 있고 현재는 30도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햇볕이 들어가서 구름 낀 날씨여서 자외선, 강렬한 땡볕, 불볕,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니까 좋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역광이긴 한데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개막되는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요,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힘차게 보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어제 퇴근길에 촬영했던 영상 1504번째 영상이 바로 미국 50개 주의 각 주를 대표하는 영화에 관하여 촬영했는데요. 자, 미국 50개 주 각 주를 대표하는 그 각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그것에 관하여 제가 2개 파일 합하면 약 한 27, 8분짜리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3군데를 빠뜨렸습니다. 3군데를 빠뜨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재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11월 5일에 있을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의 역사, 문화 등에 관하여 계속 촬영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미국 위주로 많이 촬영해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개막되는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 관하여 프랑스에 관해서도 많이 촬영해 왔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제가 작년 10월 중순에 인문학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했고요. 올해 2월 19일에는 인문학서적 6번째 출간작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를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하여 제가 관심이 많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영화, 세계 영화의 총본산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그것도 제가 6년 전에 여행을 했고요. 또 5년 반 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여행을 했고요. 또 11개월 전인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는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 패키지 여행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미국은 수도 워싱턴 DC,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토론토, 그 다음에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순으로 여행을 했고요. 다시 미국의 버몬트주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뉴햄프셔주의 콩코드라는 주도에서 새벽에 30분 동안 달리면서, 지금 제가 한강에서 달리고 있듯이 그 당시에 미국 뉴햄프셔주의 주의 수도죠. 주도인 콩코드에서 새벽에 가로수 옆에 개양되어 있는 미국 성조기의 물결 속에서 30분 동안 달리면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으로 이동했고요. 하버드 대학, 퀸시 마켓, 프리덤 트레일 등을 여행 투어를 했었고요. 다시 미국 동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아울렛, 약 230개 정도의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을 또 쇼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중심 뉴욕 맨해튼에 입성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고요. 그래서 귀국한 지 한 달 만인 2023년 10월 6일에 인문학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했습니다. 북미가 들어간 이유는 미국과 캐나다 여행이 있었던 거고요. 유럽이 들어간 이유는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3개국을 여행했고요. 유럽 3개국. 아시아가 들어간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7년 전 2017년 7월 초에는 일본의 오사카 교토를 가족 여행했고요.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에는 2017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4박 5일 동안 대만의 타이베이 화롄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만이라는 동아시아를 여행한 거죠. 작년 10월에 출간한 인문학서적 5번째 서적 북미 유럽 동아시아 명칭의 유래는 미국과 캐나다, 즉 북미 지역 여행, 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유럽 3개국 여행, 또 일본, 대만, 동아시아 여행, 그래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이었습니다. 남산 서쪽 방향 남산이 보이고요. 뚝섬의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퇴근길에 촬영했던 미국 50개 주 각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어제 촬영했었는데, 세 군데를 빠뜨린 게 있어서, 3개 주를 빠뜨린 게 있어서 오늘 재촬영을 하겠습니다. 계속 달리고 있고요.
자, 바람이 안 붑니다. 보통 한강에 나오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후텁지근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북동부 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각 주를 대표하는 영화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각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지금부터 50개 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 중에는 서너 개 주는 각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그 서너 개 주는 각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없어서 그건 다른 걸로 대체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나머지 한 46, 7개 주는 각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서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2km 정도 지점에 성수대교가 있습니다. 1994년에 붕괴됐다가 재건설이 된 성수대교의 풍경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뚝섬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수대교 너머로 서울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북동부 지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가장 끝에 있는 주가 메인주입니다. 메인주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분리가 된 주입니다. 메인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쇼생크 탈출입니다. 가상의 교도소 쇼생크를 배경으로 한 영화 메인주 가상의 교도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 수감자들이 나중에 사회에 복귀를 시도하는데요. 그 복귀 시도한 지역이 5대5 남쪽에 있는 오하이오주입니다. 오하이오주. 자, 그 오하이오주. 그런데 적응을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교도소 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오하이오주 사회 복귀 적응을 실패한 거죠. 그래서 바로 미국의 메인주와 오하이오주가 쇼생크 탈출의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쪽에 있는 뉴햄프셔주가 있습니다. 뉴햄프셔주는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이 그 미국 북동부 지역의 하노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뉴햄프셔주의 다트머스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친 세계은행 총재를 지내신 김용 세계은행 총재께서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 뉴햄프셔주에는 주의 주도가 콩코드인데요. 자, 그 뉴햄프셔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주만지입니다. 주만지 들어보셨죠? 주만지. 그 다음에 그 서쪽에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자, 제가 그곳에서 미국 북동부 캐나다 지역 여행을 할 때,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버몬트주의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 심사를 받았는데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셀카를 찍다가 셀카봉이 끊어져서 그 뒤로는 영상 촬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북동부 지역 캐나다 7박 10일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체류한 날짜는 한 일주일 되는데요. 셀카로 영상 촬영, 유튜브 영상 촬영을 66건을 했습니다. 66건. 그런데 후반이었던 버몬트주에 입국을 할 때 그때 셀카봉이 끊어져 가지고 셀카봉 지지하는 그 봉이 끊어진 건 아니고 셀카봉에다 휴대폰을
이 조여주는 그 스프링 장치가 고장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영상 촬영이 셀카봉 없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뉴욕 맨해튼에 입성했을 때, 또 보스턴에 입성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죽은 시인의 사회고요. 이곳에 윈드서핑장이 있습니다. 자, 윈드서핑장. 뚝섬에도 윈드서핑장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이곳에도 있습니다. 압구정 나들목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통하는 압구정 나들목입니다. 자, 윈드서핑장 넵튠 스포츠라고 적혀 있습니다. 넵튠이 바다의 신 뭐 이런 걸 상징하죠. 넵튠. 자, 그 다음에 이곳이 압구정 나들목입니다. 여기 그라피티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라피티. 자, 압구정 나들목. 자, 보시면 그라피티, 압구정 나들목에 이런 그라피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곳. 자, 보이시죠? 압구정 나들목에 그래피티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피티. 자, 압구정 나들목이라는 간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압구정 나들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압구정 나들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윈드서핑장이 있습니다. 자, 저의 복장이 보이시죠? 여기 반사경에 저의 복장. 자, 이게 시중은행에 근무할 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그 결의대회에서 지급받은 유니폼입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마크입니다. 이게 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금융공공기관 다 참가하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그 달리기 대회에서 지급받은 유니폼인데요. 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즉 금융노조의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나이키 보이시죠?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 승리의 신화, 그리스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영어식 발음 나이키. 자, 보이시죠? 그리스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이름 영어식으로 나이키 반바지를 입고 있고요.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자, 아디다스는 독일 브랜드인데요.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All Day I Dream About Sports의 이니셜 합성어입니다.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이런 의미죠. 자, 이곳에 윈드서핑장이 보이고요. 자, 뚝섬의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서쪽 방향 성수대교 남단이 펼쳐져 있습니다. 계속 힘차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려왔던 동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인데요.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 매사추세츠주, 미국의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굿 윌 헌팅입니다. 굿 윌 헌팅.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섹스 앤 더 시티.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입니다. 그게 뉴욕주를 대표하는 영화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약간 남동쪽으로 코네티컷주는 특별히 대표하는 영화는 없는데요. 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에일대학교가 1701년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에 개교를 했습니다. 제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과 제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에일대학교 출신인데요. 그 에일대학교가 1701년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에 개교를 했습니다. 아까 뉴햄프셔주의 그 다트머스 대학은 그곳에 개교한 게 1769년입니다.
1769년에 뉴햄프셔주의 하노버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이 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네티컷주 남동쪽에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입니다. 면적이 가장 좁은 주 로드 아일랜드 주, 그곳을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덤 앤 더머입니다. 들어보셨죠? 덤 앤 더머. 덤 앤 더머가 미국에서 가장 면적이 좁은 주에 해당이 되는 로드 아일랜드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여기 무슨 한강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시끄러워서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남단 거의 도착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주가 있냐면 그 다음에 코네티컷 주는 에일 대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하는 영화는 없고요. 코네티컷 주는 헌법의 주입니다. 헌법의 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헌법 컨스티튜션 헌법을 최초로 만든 주가 코네티컷 주입니다. 그래서 그때 코네티컷 주에 무슨 휴게소에서 뷔페 식사로 점심을 했는데요, 그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니까 번호판에 상단에는 코네티컷, 하단에는 컨스티튜션 스테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상단에는 코네티컷 주란 뜻이고 하단에는 헌법의 주란 뜻이죠. 헌법의 주, 컨스티튜션 스테이트. 자,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들은 각 주의 특징을 하단에 표기하는 것 같습니다. 번호판의 상단에는 각 주의 명칭을 표기하고 하단에는 각 주의 특징. 코네티컷 주는 헌법을 최초로 만든 주이기 때문에 컨스티튜션 스테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뉴욕의 서쪽에 있는 뉴저지주입니다. 뉴저지주는 우리 서울 옆에 경기도가 있듯이 뉴욕주